바운드만큼 김민석은 하트. 마침내 엘바프에서 이제는 전설이자 로저의 적단의 3인자 스코퍼 가반과 사왕으로 성장한 루피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피 일행은 로드를 제외한 채 아직 가반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이어 가반의 도움으로 로키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반은 로키의 해방 또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루피의 무력을 시험하고 싶었는지 이내 열쇠를 뺏어보라는 말과 함께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왕 루피와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이 충돌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견문색 패기로 루피를 상대하는 가반과 새로운 신의 기사단이자 환수종 능력자가 등장한 원피스 1140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엘바프 아우르트성. 루피는 왜 자신이 가반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내 조로는 콜론의 아버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일전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로키의 해방으로 샹크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결국 가반에게 손을 뻗게 되고, 하지만 가반은 견문색 패기 또한 수준 높은 경지였는지 가볍게 루피의 손을 회피하는데요. 이처럼 가반이 자신의 손을 손쉽게 회피하자 점차 짜증이 올라온 루피는 다시 한번 가반이 들고 있는 열쇠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 순간 가반의 검은 패기가 열쇠를 감싼 후 사왕 루피를 바닥에 내리치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로드와 나미는 루피가 쓰러지자 화들짝 놀라게 되고, 이어 가반의 패기를 경험한 루피가 목소리를 내며 잔해에서 뛰쳐나오자 이내 게틀링 공격처럼 열쇠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가반은 다시 한번 수준 높은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며 루피의 손을 전부 회피하게 되고, 이어 루피를 바라보며 지금 쓰고 있는 투구보다 밀짚 모자가 더욱 멋지다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반면 밀짚 모자를 언급한 가반의 말에 이건 샹크스가 자신에게 맡긴 보물이라며 다시 한번 열쇠를 건네달라 말했지만, 이어 가반은 샹크스가 쪼잔한 녀석이라 반응했는데요. 한편 루피는 가반이 샹크스의 행동을 무시하자 샹크스를 잘 모른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가반에게 돌진하게 되고, 반면 가반은 그런 루피를 상대로 그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이내 해방의 열쇠를 루피의 입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열쇠가 루피 입으로 들어가 잠시 시선을 돌리게 되자 그 순간 가반이 두 자루의 도끼를 움켜쥐며 야소타케루, 즉 강력한 전사들의 군대라는 기술명과 함께 루피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전장에 있던 조로는 가반이 도끼를 움켜쥐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어 강한 일격을 감지한 루피는 패기가 담긴 가반의 참격을 견문색 패기로 회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가 가반의 공격을 회피했지만 반대로 나머지 참격의 일부가 성이 일부를 파괴하자 그 순간 조로가 일부의 참격을 삼도류를 이용해 막아냅니다. 반면 나미와 로드는 여전히 지금의 수준 높은 전투에 무척이나 놀라하고 있었고, 드디어 가반의 강함을 인정한 루피는 기어피프스로, 그리고 칼을 빼낸 조로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시킨 듯한 검은 번개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루피는 엘바프의 복장과 함께 기어피프스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 이어 쓰고 있던 바이킹 투구도 루피와 일체화가 되며 마치 뿔이 난 하얀 전사의 모습처럼 변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전투 준비를 마친 루피가 가자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가반을 상대하려 하자, 이어 루피의 모습을 바라본 가반은 속으로 이게 진정한 하얀 전사구나라는 말을 독백하는데요. 그렇게 기어피프스 루피와 패기를 끌어올린 조로가 동시에 가반에게 돌진하자 이내 가반은 빠르게 항복을 선언하며 열쇠를 건네주게 됩니다. 반면 루피와 조로는 갑작스런 가반의 행동에 돌진을 멈추며 끝내 바위에 부딪히게 되고, 이어 루피와 조로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로드는 이제는 루피 일행에게 가반의 정체를 알려주려 했지만, 그 순간 가반이 벗었던 망토와 삿갓을 쓰며 로드의 입을 막게 되는데요. 이어 가반은 루피 일행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이 섬을 떠날 때까지 엘바프가 안전하다면 그때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을 건네자 루피와 조로는 열쇠는 고맙지만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안부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와 마주한 가반이 떠나게 되자 그 순간 샹크스가 엘바프에 있던 자신을 찾아온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는데요. 이처럼 가반 또한 네일리처럼 샹크스에게 루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이내 가반은 내가 그 꼬마를 쉽게 신뢰할 수 있을 거냐고 반문하자 샹크스는 가반의 말에 수긍하며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며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 시각바다 코끼리 학교. 이내 거인족의 아이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모양의 새를 봤다 이야기했지만 사우로의 조수 안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봤던 새가 사라지고 난 뒤였는데요. 이어 양계의 어느 숲속에 당도한 샴록과 군코는 거대한 나뭇가지에 착지하게 되고 이내 엘바프에도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윽고 나뭇가지에서 내려온 군코는 손을 들어 지면에 마법진을 생성하자 그 순간 마법진의 검은 번개가 떨어지며 두 명의 새로운 신의 기사단이 소환되는데요. 이처럼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바로 셰퍼드 가문이자 주피터의 가족으로 소개된 소마스성이었고 이어 그는 안경을 쓴 채 장발과 턱수염을 기른 남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호화스러운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이어 전보벌레 옆에서 누군가 대화 중이었지만 결국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환된 모습이었는데요. 나아가 소마즈의 전보벌레 내용은 바로 신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며 혁명군이 마리조아의 보급선을 난파시킨 사건을 거론하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소개된 신의 기사단은 전설의 환수종 능력자로 추정될 수 있는 기린의 능력자 리모시프가의 기린감성이었는데요. 이처럼 소마즈와 함께 소환된 기린감은 인수형 상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어 기린감은 상당히 긴 목과 갈기를 갖고 있으며 얼굴은 말의 모습을 한 채 두 개의 뿔과 긴 수염까지 남다른 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샴록처럼 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삼치창과 일반 천룡인처럼 특수한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린감 또한 바로 소환된 줄 몰랐는지 이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했는지 혼잣말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눈앞에 샴록과 군코를 바라보게 되며 이곳이 엘바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소마즈와 기린감은 자신들이 엘바프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이어 샴록은 요청한 건 한 명인데 어째서 두 명씩이나 이곳에 소환된 건지 묻게 되자 이내 기린감은 상층부의 명령에 따라 샴록이 잠시 마리조아에 돌아가게 될 거라 대답했는데요. 그렇게 샴록이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갈 수 있는 가운데 거인의 나라를 바라본 소마즈는 주위의 풍경에 놀라워했고 이어 세계 정부가 아닌 나라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며 하랄드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이윽고 새로운 기사단 또한 바다코끼리 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어 소마즈는 군복으로 갈아입게 되며 허리에 찬 검의 손잡이에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요. 곧이어 소마즈는 저 아이들을 유괴의 성지로 끌고 가면 되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크다고 이야기하자 이어 기린감은 마크가 없는 사람은 어비스, 즉 마법진을 통과할 수 없다며 그러니 배로 옮겨야 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유괴는 확정시된 가운데 이내 피거랜드 샴록이 사악한 미소를 짓게 되며 그렇다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걸 게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4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선 드디어 사왕 루피와 전설 스코퍼 가반이 잠시 충돌했었는데요. 먼저 루피는 가반을 바라보며 상디를 떠올릴 수 있었듯이 가반은 견문색 패기의 수준 높은 활용을 보여주며 언젠가 상디 또한 가반의 경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록 루피가 진심을 다한 결전은 아니었지만 가반은 견문색 패기와 패기를 실은 참격을 활용해 결국 루피는 기어피프스를 그리고 조로 또한 참전시켰기 때문에 가반의 명성은 역시 전설급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가반은 샹크스를 통해 밀짚 모자를 건네받은 루피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아직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피와 잠시 결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어 가반 또한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얀 전사를 발동한 루피를 바라보자 빠르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가반은 네일리와 샹크스처럼 루피가 밀짚 모자와 어울리는 사내라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그 시각 새로운 기사단 2명이 엘바프에 소환되었고 그중 환수종 능력을 지닌 기린감은 바로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능력자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동양 속 전설에 속하는 기린의 형태는 용의 머리와 사슴과 같은 몸통을 지니고 있으며
용의 비닐을 덮을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고, 나아가 나루토와 다른 애니에서도 기린을 활용한 술법과 기술 등 다양한 연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등장한 세인트 기린감은 인수형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신화 속 동물의 능력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진은 마크가 없다면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과연 정부가 샵록을 성지로 불러들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샵록이 말한 게임은 바로 갓벨리 사건의 인간 사냥 대회를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게임이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41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